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한 살 요정 좋습니다. 오은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뉴스아이킥 네. 1주년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기 케이크도 있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꽃다발도 우리 PD님이 또 네, 준비해 그러니까요.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년 오늘 예, 1월 16일 이 뉴스아이킥이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가 하프타임도 같이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날 저도 같이 시작했고 사실 그때 안동진 PD님께서 저에게 섭외 전화가 왔을 때 네. 이런 방송인지 모르고 제가 사실 한번 해볼게요 하고 했는데 네. 정말 그 1년 동안 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1주년을 이렇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 됐나 맞아요. 시간 엄청 빠르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뭐 한동안 또 이렇게 위기의 시점들 네. 가슴 조마조마하던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MBC 최대 주주인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님 네. 그다음에 이사님 한 분이 맞아요. 해임되면서 네. KBS 같은 수순을 이사부터 바뀌면서 대표 사장님이 바뀌고 쭉 네. 우리 방송까지 여파가 오는 것 아니냐. 네. 그때 정말 PD와 제작진들과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 연장의 꿈, 네. 매친이 땡땡. 하지만 매일이 약간 마음은 마지막인 방송인 것처럼 매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특히 예.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다른 방송 다 그만두시고 네. 이 뉴스아이킥에 올인하고 계신데 네. 지금 1년을 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1년 동안 이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해오신 소감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가장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고 보람된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덕업일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말하자면 뉴스 시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뉴스 시사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려면 어떤 정책 또 어떤 태도와 관점이 중요할까 또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까 이런 거를 평생 고민을 해가면서 살았는데 네. 그걸 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또 전달해 드리고 네. 또 어떨 때는 저의 의견을 사실에 근거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자리. 자리가 너무 소중했고 좋았어요.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보통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조금 네. 힘들고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신변님은 제가 하프타임만 하더라도 제 분량이 항상 위태로울 정도로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진짜 이분은 찐이다. 예.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아니,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덕업일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했던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작진 같이 방송 맞아요. 만들어 왔던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 공영방송의 이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북콘서트 오신 분들은 네. 이걸 뭐 길게 설명드리기가 뭐해서 마이클 최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우리나라 출신인데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대학 교수로 있는 정치학자가 공유지식의 담벼락, 공유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네. 어떻게 사람들이 합리적 개별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집단적 행위로 집합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서로에게 공유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알고 나 알고 네 알고 나 알고 하는 공유 지식이 있어야 집단적인 그게 투표가 됐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됐든 네. 또는 어떤 선행이 됐든 또는 뭐 설날 한꺼번에 다 고향으로 가고 뭐 이러는 게 됐든 간에 서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유 지식이라고 하는데 네. 유튜브나 이런 것들보다 공중파가 가지고 있는 공유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 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1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작년 오늘 이 방송이 첫 번째 방영됐을 때 구독이 4,000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제 SNS에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날 동접자 수가 거의 이제 4만 명 가까이 됐었고, 네. 그리고 하루 만에 구독이 이제 4,000명을 달성했고, 구독이 4,000명이 네. 늘었다 하루 만에. 근데 지금 1년 만에 128만 구독이면 그때 구독자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독자가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라고 하는 네네. 방송에 나갔을 때가 79만 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잠깐 사이 한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가 한 2만 명 늘어서 81만 명으로 첫 방송을 시작을 했던 그래요? 걸로 저랑 기억을 합니다. 너무 다르군요. 첫 방송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네. 4,000명이 는 거죠. 방송 4,000명이 2시간 늘었다. 동안에 4,000명의 구독자가 늘었어요. 와. 2시간 동안에. 그래서 80만에서 시작해서 지금 128만으로 가고 됐다. 있다. 저는 네. 이제 뉴스사이킥을 1년 하면서 좋은 점은 확실히 정말 많은 분들이 길거리 네네. 가면 알아봐 주셔서 너무 좋고, 인지도가 올라갔구나, 이건 참 좋은데, 네. 안 좋은 점은 매일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고문이 있더라고요. 극한 직업이죠. 네, 이게 저도 극한 직업입니다. 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계속 봐야 돼. 맞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는데 다른 방송인들과 다르게 제가 유독 저의 개인 SNS 스토리에 시사정치 관련된 뉴스를 네네. 많이 업로드를 해요. 네. 그러면서 제 성격을 파악한 게, 몰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 이건 저는 안 되겠더라고. 저도 SNS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그날 배운 건 그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 그날 네. 알게 된 새로운 이야기는. 직접 만나지를 못하면 스토리에라도 내가 얘기해야 돼. 예. 이 제 성향을 제가 파악한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너무너무 화끈하고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유감스러운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주년에 가장 도움을 주신 건 당연히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기 당연히. 예. 아니, 때문에 80만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거의 50만을 가까이. 1년 동안에. 물론 다른 MBC 라디오 시사의 팬들도 같이 들어오신 거겠지만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변화는 맞아요. 시사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더군다나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일 또 프리하이킥 5시 반부터 제가 또 진행을 이 하기 자리에 때문에 앉아서. 저 자리에 네. 앉아서 진행하니까 5시 반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 02로 시작하는 번호 받으시면 이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살짝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니 뉴스. 우리가 1년이 됐는데 네. 1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뉴스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나 왜요? 대통령은 10년의 기자회견을 안 하신다. 변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초지일관. 가열차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이 쓴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 칼럼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취소 유감. 예. 이제 고위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올해에도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왜 하지 않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궁색하기 때문일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통 때문에 지금 용산으로까지 이전해가지고 지금 제 세금을 말이. 얼마나 때려 부었습니까? 그 말이 아직 그 액수가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네.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도 아직 계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국방부하고 군사시설 연쇄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계산이 안 되는데 네. 그때 소통하기 위해서 기자들이랑 김치찌개 끓여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계란말이 대접하려고 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게 몇 번일 것 같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 MBC 이기주 기자와의 그건 도어 스태핑이고 도어 정식 스태핑. 기자회견. 언제요? 100일 기자회견 딱 한 번입니다. 취임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2년 동안 딱 한 번이요? 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유일무이해요. 아, 그래요. 이런 추세라면은요. 퇴임하실 때까지 기자회견 그게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국민들과 소통합니까? 안 하죠. 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만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취임 100일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유일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네. 도어 스태핑 2022년 11월 달 그 이기주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했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쓰레빠 찍찍 끌고 불손하게 했다라고 네. 해서 도어 스태핑 없앴잖아요. 출근길 문답 없앴죠. 네. 그런 다음에 기자랑 질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이 정도 되면 기자협회에서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이거는 진짜 기자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기자들은 대한민국 1호 국민, 대한민국
1호 국민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네. 대통령 앞에서 기자는 대한민국 1호 국민입니다. 네.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국민 1호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네. 민주주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안 해요. 일방적으로 뭐 대통령에게 듣는다만 있지 대통령에게 말한다는 없어요. 대통령에게 질문한다는 없습니다. 맨날 대통령한테 듣기만 하래 국민들한테. 그만. 그리고 듣는 것도 만약에 이게 마음이 와닿으면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민생 토론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많이 놀라셨어요. 이 정부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에 있다라고 대통령 입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자들 세금은 깎아줘야 된다. 자, 3부에서는 김용태, 용해인 두 청년의 정치인의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